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백두도사와 관찰사 박문수. 1739년 어느 날 함경도 함흥의 한 여인이 시장 어귀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여인을 불러 세웠기 때문입니다. 백두도사 앞을 그냥 지나가면 문새가 사나워지느니라. 여인이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을 껌뻑거리자 자칭 백두도사는 가난한 중생들을 구제하러 백두산에서 내려왔노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백두도사는 자신의 수염을 쓰다듬으며 앞에 놓인 붉은 자루를 벌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돈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돈을 넣고 눈을 감고 앉아서 내가 주문을 모두 마칠 때까지 기다리거라. 그러면 넣은 돈이 10배로 불어날 것이니라.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돈 10냥을 붉은 자루에 넣고는 눈을 감은 채 공손히 기다렸습니다. 백두도사는 한동안 들리지 않는 말로 주문을 외우더니 이제 됐다면서 붉은 자루를 뒤집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돈 100냥이 쏟아지자 백두도사는 그걸 반으로 나눠 절반만 나그네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그걸 지켜본 여인은 깜짝 놀라며 방망이질하듯 빨리 뛰는 가슴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욕심이 생겨 딸의 혼숙감을 마련하려 들고 가던 돈을 불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백두도사에게 공손히 인사한 후 붉은 자루에 가진 돈 모두를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백두도사는 눈을 뜨면 부정탄다고 경고한 후 잘 들리지 않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눈을 꼭 감은 채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눈을 떠도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기에 여인이 눈을 떠보니 백두도사도 붉은 자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비로소 협착꾼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인은 그 길로 함경 감룡으로 달려가서 관찰사를 뵙고 억울한 사연을 말했습니다. 감룡은 조선시대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총을 이루는 말이며 각도의 감사는 감룡이 위치한 고을의 수령도 겸했습니다. 당시 함경도 관찰사는 암행어사로 명성을 떨친 박문수였는데 그는 연신 눈물 흘리는 여인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협잡군도 있구나. 박문수는 사령들에게 명하여 포목상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박문수는 영문 모르고 관하로 불려온 포목상인들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붉은색 자루를 판 사람이 있으면 이실 짓고 말하라. 상인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모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자루는 팔지 않고 천만 팝니다. 박문수는 포목상인이 판 천으로 붉은 자루를 만들어 사기를 치는 놈이 있다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박문수는 사기당한 여인의 사연을 말해주고 포목상인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렸습니다. 달의 혼례식이 얼마 남지 않은 여인을 임시 방편으로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토목상인들이 돌아간 뒤 박문수는 여인을 불러 돈을 주면서 뭔가를 말했습니다. 이튿날 정오가 지나서 젊은 여인이 돈 자루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어귀에 이르렀을 때 앉아있던 장님이 인기척을 듣고는 점을 쳐주겠다면서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젊은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점 같은 건 안 봅니다. 지난번에 백두도사란 분이 어떤 사내에 돈을 불려주는 걸 봤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이어 백두도사를 만나서 돈을 불리고 싶다고 말하자 장님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팔을 들어 기지개를 켜고는 곧 백두도사가 나타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나무 뒤에서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백두도사가 나타나서는 자리를 깔고 앉은 후 붉은 자루를 벌리며 말했습니다. 돈을 넣으면 10배로 불려주리다. 젊은 여인은 백두도사가 시키는 대로 붉은 자루에 돈을 넣고 눈을 감은 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눈을 떠보니 장님과 백두도사 두 사람이 모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인이 당황해할 때 박문수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변장한 사령들이 협잡꾼을 쫓고 있다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젊은 여인은 앞서 협잡꾼에게 사기당한 여인의 딸이었고 박문수는 협잡꾼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사령들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위장시켜서 몰래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협잡꾼들이 돈 자루를 들고 달아났을 때 사령들로 하여금 쫓아가서 본거지를 알아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시별이 떨어진 기와집에서 일당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신문 결과 백두도사가 주범이었고 가짜 장님을 비롯해 여러 놈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먼저 주인을 죽이고 강제로 뺏은 상태였습니다. 방안 돔괴에는 돈꾀미가 가득했습니다. 돈꾀미는 노끈으로 깬 엽전다발을 이르는 말입니다. 도민들은 근처 마을은 물론 다른 마을까지 원정을 다니면서 못된 짓으로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인과 딸은 관하로 와서 백두도사와 가짜 장님이 도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박문수는 압수한 돈으로 포목상인에게 빌린 돈을 되돌려 주었고 백두도사나 장님 점쟁이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감명으로 오라는 방문을 여러 마을에 붙인 후 확인을 거쳐 일부나마 되돌려 주었습니다. 박문수는 어사로서뿐만 아니라 감사로서도 훌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